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된 자살보험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살펴보자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은 법은 법이고 징계는 징계냐, 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누더기식의 어떤 그 보완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저희가 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거의 10여 년이 넘게 진행이 됐었고,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던 건 한 3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고, 워낙 이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어오던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라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험사들이 과거에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할 경우에 재해 사망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그대로 이제 다른 상품에서 상품명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베껴 쓰면서 네네. 이제 일파만파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고치긴 했는데 이미 280만 건이 팔린 이후였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보험금을 타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다 보니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스탠스를 바꾼 것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네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약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약관이 그렇게 써 있었고 가입자는 기본이죠, 그거를 이게. 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시작된 건데, 사실 이것도 약관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유무를 따질 때 작성자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논란이 계속 일다가 이제 보험사에게 책임도 계속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압박을 하다 보니,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처음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약관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한 네, 거죠.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갑자기 소멸시효 지난 거는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인 말로 신의 한 수를 뒀다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3년인데 네. 그때 당시에 2년.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것들은 네.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감원 측에서는 당연히 니네 원래 주기로 했던 건 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게, 법원이 자살보험금 그전에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소멸시효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네. 항소심에서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옳다구나가 된 거죠.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왜 자꾸 금감원이 막 징계를 한다느니 막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금감원 측에서는 너희들 보험사에 윤리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다 해라. 네. 그리고 사회적 책무 떠나서 약관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참 답답한 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네. 약관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네. 약관에 정해진 것도 안 준다면 네. 보험사들이 약관은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신뢰성에 대한 네. 문제도 금감원이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하면 신뢰 제고에도 뚝 떨어지고 이게 금융권 전체로 읊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급을 해라라고 얘기를 막 압박을 했는데, 사실 중소형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개를 들었거든요. 네네. ING나 알리안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재도 중간에 있고 이렇게 중징계 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알려지다 보니까 소멸시효 상관없이 미지급 보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빅3 생명보험사입니다. 네네. 삼성, 삼성, 한화, 교보.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생긴 건데 2011년 이후 건에만, 그러니까 이 빅3 생보사들이 네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우리는 못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지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정제재를 계속 한다, 금감원에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 우린 줄게. 그리고 사회 환원도 할게
하지만 이게 일부인 거고 이게 액수로만 봤을 때 전체 지급해야 될 이 생명보험사 빅3가 지급해야 될 자살보험금의 20%밖에 예.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내가 뭐 사회 환원도 하고 그래야 뭐 근거법에 따라서 2011년 이후에 자살보험금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전체 지급해야 될 액수의 20%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열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 금감원에서는 계속 해라. 네. 법원에서는 뭐 소멸시효는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야 법원이 얘기했지 않냐. 우리는 그대로 이 스탠스 그대로 기존 입장 취한다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감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네. 중징계 처분 직전에 교보생명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꿉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급을 하겠다. 지금까지 빅3 생보사가 모두 일부 지급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이제 사장 이제 보통 일반 임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CEO 오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영권도 또 박탈을 당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영업 정지가 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교보생명은 직전에 그날 이제 중징계 내려지기 직전에 이제 백기를 네. 꼬리를 싹 내립니다. 게다가 또 창업주가 아버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뭐 가족 전체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다 이제 또 보니까. 가업을 내 손에서 끊게 되면은 굉장히 또 치명적이죠. 그렇죠. 치명적이죠. 네. 아 그리고 본인 인생에서도 치명적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건데 사실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장인데 일반적인 그냥 임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잘못되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 다시 올리면 되는 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달랐죠. 하다 보니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피했고 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책 경고를 받았는데요. 네. 문제는 이거죠. 징계는 징계고 음. 가입자가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들이 스탠스를 바꿀 리도 없는 게 개인 가입자들이 만약에 난 너무 억울해라고 네. 해서 개별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네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판례를 근거로 해서 개인 가입자들이 승소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네. 이야기를 좀 넘겨보고 싶은데 징계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왜 대형 3사 빅3에게만 그 중징계를 내리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 금감원에서 이번에 제재 조치를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바로 영업 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3월에 열리는 금융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때 이제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발효가 되는데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지레 겁먹고 이미 중소형 그 보험사들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살보험금을 미리 전액 지급하겠다고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럼 이제 보험사들에게 어떤 관행이 생길 수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뭐냐면 버텨보자. 네. 버텨보자. 버티면 징계 수위가 내려간다. 네. 라는 관행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까지 하긴 좀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떨어지면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약간 배째라식의 그렇죠.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 무마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뭐 시간 끌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네. 뭐 연임 불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가는 데까지 가봐. 음. 그렇다고 야 너네가 우리를 망하게 할 건 아니잖아. 네. 그렇다고 문 닫게 할 것도 아니잖아. 음. 우리는 대기업인데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이거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 반응이 생길 수 있죠. 참 답답하네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 따로 또 징계는 따로 하고 네. 징계는 계속 압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네. 그 사각지대에는 대부분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도 그 행정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11년에 가입한 사람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이 또 갈려지는 거고 똑같은 자살보험금인데도 네. 교보생명에 가입한 사람이랑 삼성이나 하나생명에 가입한 사람 혹은 그 전에 ING나 아일리안츠에 가입한 사람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편의상 자살보험금이라고 네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미 보험사라든지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네. 빠져드는 거예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아니라 네. 약관 작성자 실수 사건이에요. 엄밀히 아, 말하면 네, 엄밀히 네, 말하면 네. 약관 작성자 실수 사건이고 그 상품이 자살보험금이었다. 아, 그게 네. 그거죠. 근데 왜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되냐면 미지급 사건으로 불렸냐면 자살보험금 미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프레임은 뭐냐면은 자살이라는 단어라든지 네. 네. 미지급이라는 단어지 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부터 이 이미지를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신경 안 쓰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프레임을 그렇게 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살을 죄로 보느냐 마느냐의 새로운 또 새로운, 그렇지. 네네. 어젠다를 그렇죠. 투입하는 거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물이 사실- 흐려지게 되는 사실 거죠. 네. 제가 요거 주제 보면서 이제 해외 사례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우리 네네. 작가님이 해외 사례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요? 해외 사례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관은 약관대로 지키는 게 당연하니 당연한 사례니까 이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논란이 될 필요가 논란 없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건데.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되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겠지만 네.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정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강이 전체적으로 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 하나, 교보 네. 원래 3개월 2개월, 2개월까지 네. 영업정지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영업정지 된다고 해서 일부 영업정지가 영업 일부 정지거든요. 네. 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클지 작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이것이 프레임을 두 개로 짰죠. 해당 약관은 잘못 작성된 것인데 누가 잘못 작성했습니까? 보험사 잘못 작성한 그럼요. 거고 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떠넘겼어요. 예? 금감원 보험 3사가 이렇게 이걸 금감원에서 뿔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낸 겁니다. 네네. 며칠 전에 냈고, 요 분명히 보시다시피 보험사가 약관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부터 2년 경과 자살 경우 하면서 쭉 얘기해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시기가 지났으니까 소멸시효라는 얘기까지 네. 프레임으로 짠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네. 약관 책임자 실수 사건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보험업계에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네.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01년 동아생명, 현 KDB생명에서 제3항 특약 약관 당시 일본 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대로 베껴왔는데 그걸 또다시 그대로 다른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사들이, 네. 그대로 베낀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쭈쭈쭈 문제가 됐는데 세 번에 걸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2000년 초반에 들어왔을 때 그랬고 2005년에 맨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고 네. 2010년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치고 나중에 와서 2011년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금감원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우체국 보험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우체국 말씀해주세요. 보험 역시 똑같은 입장을 근데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미래창조과학부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체국 보험 역시 똑같은 삼성이나 하나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요. 네네. 항소심에서 승리했잖아요, 보험사에서.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네.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보험과 관련된 모든 토론, 세미나, 학회에서 학자, 보험사 직원, 네.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 다 나타나서 이 보험사 말이 맞다. 막 이렇게 계속 떠들어댄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요. 아, 네. 또 이제 스탠스를 바꾼 예, 거예요. 스탠스를 또 바꿉니다. 아. 자, 우리는
어제 얘기했던 거 우리가 방송에서 나가서 오늘 또 말 달리 하면은 네. 방송에 생생하게 다 나갔기 때문에 욕먹잖아요. 네.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하고 오늘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영을 해준 방송사도 역시 책임이 있고 네.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히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한결같아요. 뭐가요? 옛날에도 우리, 네. 예, 약간 자살보험금 이거 했었죠. 가지고 10월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도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었고 이게 결국에는 금감원과 법원과 보험사들의 서로 맞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렇죠. 서로 자기 네. 이익만 그리고 책임 떠넘기려는 문제라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진짜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양상이죠. 우리 예언한 네. 거. 그 제가 안타깝네요. 제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가지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시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논란거리로 남았는데 네. 일단 재해 사망 보험의 특약만 네. 특약만을 상대로 영업 정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네. 재해 사망 보험 자체를 영업 정지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특약만을 우리가 영업 정지를 시키게 된다면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고 네. 재해 사망 자체 보험을 영업 정지를 시키게 된다면 더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저희 위원님이 저희 최평님이 이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자, 일단 보험사가 사례를 든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험사가 이제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게 보험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네.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명 이제 로펌을 통해 가지고 내세운 두 가지 쟁점이 저겁니다. 해당 약관은 잘못 작성된 것인데 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이 먹혔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이 프레임을 쫙 끌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형 로펌에서 만들어낸 쟁점이고 논점이 이탈된 그 프레임을 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기서 휩쓸려가 버린. 심지어는 그 대법원의 판단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법관이 이게 하도 이렇게 끌고 가니까 끌고 갈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대법관이 그랬어요. 너무 명백한 사건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빨리 종결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나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속 갈 뻔한 거예요. 지금 봤던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다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멸시효는 이제 네네. 차치하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인정을 한 거잖아요. 야권이 잘못됐다는 걸 그렇죠. 인정하는 꼴인데 사실 야권이 잘 됐어도 요즘에 한 2년 전부터 경향이 네. 야권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달지 그렇죠. 소비자 글씨가 입장에게 작고. 네. 이게 인지가 제대로 안 되면 되는지. 그걸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야권 자체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도 그것을 소비자에게 인지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거나 그렇죠. 일반 소비자가 알 수가 없으면 이거는 너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네. 하는 게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저도 자료를 찾다가 어떤 변호사께서 올린 글을 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관의 옳고 그름이 갑자기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됐을 때는 네. 책임이 가입자에게 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작성자에게 더 많이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상법에 보장이 된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른다고 그렇죠.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고 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억울한 일인데 조금만 알면 첫 번째 그 쟁점부터 진짜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만을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설계사들이나 아니면 네. 보험사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라. 보세요. 네. 라면서 피해자를 양산해낸 거잖아요. 네, 네, 기다리게 그렇죠. 만든 네. 거죠. 시간을 네. 하염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네. 자신들의 징계는 최대한 줄이려고 버텨보고 네. 이런 수법을 썼다는 게 참 우리나라 보험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드는 측면입니다. 신뢰도 문제죠. 이건 진짜 네. 신뢰도 문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을 좀 일찍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의 쟁점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상품까지 우리가 영업 정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남아 있고, 네. 자 그리고 그 금융위에서 실제로 이 징계 수위로 확정할 때까지 생명보험사들, 특히 나머지 두 개죠. 삼성과 한화, 이 생명보험사들이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마디씩 좀 내려볼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보시면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본질은 기업 이익을 위해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네. 기업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너무나 명확한 사건을 위해서 싸운 소비자한테 정말 경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나 명확한 사건을 회피해온 보험사에게는 책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 사건을 이제 정리한 재판부에게는 섭섭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명확한 사건을 이제 겨우 뭐 저희는 그렇지만 네. 방송을 계속 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하는 언론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아닌 약관 작성자 책임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저의 오늘 결론 직설은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해서 결자 해지로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이면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네. 처음에 이걸 했다가 바꿨거든요. 문자화 시키긴 좀 그래서. 네. 우선 결자 해지긴 한데 응가를 했으면 응가를 싼 사람이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응가를 해놓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냥 치우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치워라 네.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뭐 논란이 돼서도 사실 안 되는 논란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타이밍이 늦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치울 사람이 치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 분명히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